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 백치 미녀 개그우먼 장인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하고 있으면 제가 백치 미녀가 되는 것 같아요. 비하세요. 비하는 아닌데, 네. 지난주에 아주 너무 어려운 얘기들 해서 영어도 막 영어가 난무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근데 여자는 또 좀 백치미가 살짝 있어요. 매력이. 그렇죠. 빈틈이 있어야죠. 그렇죠. 보시기에 좀 이제 빈틈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많아 보였는데. 그냥 제가 빈틈을 많이 보여줘갖고 되게 예뻐 보여요. 미녀로 보입니다. 액센트가 저는 백치보다 미녀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지난번에 또 회식 때 또 제가 생일이라고 이제 사람들 많은데 또 케이크도 선물해 주시고 누가 그런 짓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걸 방송에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많을 때 이제 딱 근데 그 케이크를 제가 이제 불고 나서 가져가려고 딱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와서 사람들이 막 먹더니 순식간에 그냥 딸기만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케이크를 챙겨가려고 하셨어요? 또 선물인 줄 알고 아니 근데 챙기려는 것보다 좀 먹어볼 사람 많은데 먹지도 못하고 정말 딸기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챙겨갈 수 있는 걸로 다시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안산 인질 사건에 대해서 2부에 가까이 정말 하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긴 논점이 많은 사건이었잖아요. 그쵸.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그렇죠.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사건인데 이번엔 좀 간단한 그런 라이트한 그런 것도 있나요? 전문 용어 별로 안 들어간 걸로 하나 얘기해보죠. 어떤 그 협상의 사례가 있었나요? 이제 요거는 좀 오래된 사건인데 2001년도 8월에 대전 외곽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목은 또 이제 제목을 하나 또 붙여주셔야죠. 제목이요? 이건 대전 식당 인질 사건? 대전 식당 인질 사건. 그 식당 이름을 밝히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땡땡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인질범이 전과 사범인 친구인데 애인이 변심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심한 애인을 찾아다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차비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려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 8월 1일 날 새벽에 땡땡 식당에 쳐들어갑니다.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우리 왜 보면 가든 식당 같은 거 있죠. 주차할 공간도 있고 단층 건물에. 그런 외곽에 있는 식당에 이제 새벽에 쳐들어가서 거기 있던 주인하고 딸을 이제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이라 아침 시간이라 그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기 전이었는데 그 주방장한테 전화해서 출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주방장이 이제 와보고 낌새가 이상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에워싸서 인질극이 대치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오는 걸 낌새를 차리니까 인질범이 그 여주인하고 그 다음에 딸을 1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대치하는데 불리할 것 같으니까 2층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칼을 들고 그 아주머니하고 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형사계 직원들이 나와서 쭉 에워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공대가 모든 도마다 있는 게 아니고 14개 지방청이 있으면 7개밖에 없어요. 특공대가. 대전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형사들이 대응을 했어요. 특공대 연락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타도에서 와야 되고 형사들이 대응을 했는데 그 대치를 쭉 하고 있는 동안 처음에 이제 형사 반장이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옥상 쪽에 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범인한테. 당장 그거 무기 내려놓고 내려와. 지금 해야지 내가 용서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뻔하지 않나요? 뻔하죠. 그렇죠. 형사들은 주로 조폭을 상대하지 인질범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10여 년 전에 그때는 협상교육이라는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런 얘기조차 못 들어봤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반장님이 딱 가가지고 허리춤에 손을 얹고 범인한테 야 내려와. 빨리 내려와. 너 칼 내려놔. 야 임마 그 아주머니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 이렇게 이제 혼을 냈겠죠. 혼을 냈어요. 맞아요. 기선제압. 조폭들한테 하듯이 기선제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안 하고 넌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그쵸. 말 그대로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반장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하죠. 이게 아닌데 평소에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시쳇말로 약호가 죽는다고 네. 하죠. 아유, 형님. 꼬리 내려야 되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더 세게 뭐라고 이 자식아? 너 내려오면 죽었어 아주 너. 잡히기만 해봐.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이렇게 정말 이제 상남자 스타일로 확 나간 거예요. 내려오면 죽었어 하면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거기서 서로 욕지거리 하고 이제 막 말싸움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한참 그렇게 하고 옥신각신 하고 있다가 이제 범인이 충남 금산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네. 가야 되겠다. 차를 하나 가져와라. 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산소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한참 대치하고 있다가 네. 어머니 산소에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이 났나 생각이 봐요. 났을 얘기하다가. 수도 있죠. 네. 저는 오히려 변심한 애인을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죠. 특이하죠. 의외네요. 네. 근데 아마 애인은 자기가 찾아다닐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변심한 애인을 데려오라 하는데 그렇죠. 네. 어머니 산소에 가 특이하게 도망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걸 핑계로 도망가려고 차를 했겠죠. 달라 난 도망가겠다. 왜 그러냐는데 뭐 그냥 어머니 산소 가려고 한다고 하고 딴 데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라고 차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형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네. 차를 줄 건지 말 건지. 근데 윤희 씨 생각에 네. 인질범이 차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근데 안 주면 안 내려오니까 뭐 준다고 하고 안 준다든지 아니면 뭐 차의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걸 해놓고 준다고 하고 안 준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지를 풀어주고 내려와서 너 차 키 주고 이제 할 때 예를 들어 뭐 타이어를 펑크 내놓는다든지. 윤 씨한테 지금 제가 전혀 예정이 없던 건데 지난번 생일 케이크 줘서 감사했는데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딸기 하나 달랑 남았더라. 그쵸. 집에 못 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라고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고 던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 줬어. 네. 그러면 어떨까요? 목 잡는 거죠. 바로 멱살 잡죠. 바로 멱살 잡는 거죠. 아니 케이크 준다고 하더니 왜 안 주냐고 이제 하면서 제가 안 주면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못 믿죠 일단. 못 믿을 사람,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얘 입만 산 사람, 거짓말장이. 이렇게 되면 협상이 끝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애리조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애리조나 교도소 인질 사건. 네.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예요. 이게 뭐 비즈니스 협상도 마찬가지고 위기 협상도 마찬가지고 윤희 씨는 어떤 사람이랑 딜을 하고 싶어요? 거래를. 당연히 일단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할 게 거짓말하고 보이면 절대. 앞에서는 얘하고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든가 못하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사람이랑 다시 거래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하죠. 안 하거든요.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많은 경찰관들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그래 얘기해줄게. 줄게 차키 줄게. 변심한 애인 데려와줄게. 네. 이렇게 하고선 뭐 데려왔으니까 내려와. 뭐 안 데려왔어. 이렇게. 실제로 대구에 그 803 보성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A라는 남성이 그 B라는 여성이랑 교제를 하다가 네.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네. 조금씩 해서 뭐 사귀는 사이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줬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되니까 연락을 딱 끊고 잠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 갖고 열받아갖고 신납 2통하고 칼을 들고 그 집에 쫓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아이들 2명하고 고모가 와 있었어요. 네. 고모는 딱 보니까 대충 사귀는 남자인 건 알잖아요. 왜 왔냐 여기 없다 막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다가 고모를 때리니까 고모가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을 잠그고 애기 2 데리고 인질로 인질 그게 벌어졌어요. 그때 또 이제 형사반장이 출동해서 아파트니까 경비실에 가면 인터폰이 있잖아요. 네. 그 세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내연녀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형사반장이 되게 심플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연녀 잡아다가 돈 갚아줄게. 그렇게 했더니 그럼 내연녀 데려오세요. 알았어 좀 기다려. 내가 경찰이니까 금방 수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지나서 전화해갖고 야 그 내연녀 데려왔으니까 내려와. 아이고. 나와서 얘기하자. 내연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범인이 내려와요. 그 여자 올려보내. 당연히 그러죠. 못 믿으니까. 안 나가지. 올려보낼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하니까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지금. 에이씨 역시 짭새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신뢰가 깨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과장님, 서장님 나와가지고 야 내가 여기 서장인데 형사과장인데 그 내연녀 잡아다가 돈 갚아줄게. 나 서장이야.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안 믿죠. 당연히. 예이 시모노세키 십장생똥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짭새를 어떻게 믿냐고. 서장 아니라 서장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신뢰가 앞에서 신뢰를 깨졌으니까. 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망각하는데 그래서 거짓말이 참 안 좋은 거죠. 그럼 이 대전 식당 인질 사건에서 이제 자동차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네. 어떻게 할까? 차를 줘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뭐 그냥 다른 관내로 갔으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또 결국에는 쫓아가야 되는데 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이제 회의를 했는데 원칙은 주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뮌헨 올림픽 인질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이스라엘 선수촌 의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 단체에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네. 뮌헨 올림픽 당시에. 네. 올림픽을 열면 올림픽 그 선수들이 묵는 아파트가 있죠. 네, 그걸 그쵸. 선수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저쪽에 가면 있죠. 네. 그 거기 선수촌에 난입해가지고 이 중동 사람들로 구성된 테러 단체잖아요. 검은 9월단이라는 게. 네. 그 테러 단체들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자기들 공항으로 가서 자기네 나라로 갈 테니까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달라. 네. 그래갖고 이제 독일 경찰에서 버스를 줬어요. 네. 그래갖고 인질들 싣고 다 공항으로 갔거든요. 네. 그럼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서 또 중동으로 보내버려?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는 큰일 없잖아요. 나죠. 이스라엘 선수들.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공항에서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인질범들도 다 죽이고 인질들도 상당히 죽었어요. 그러면 이동하느라고 또 거기서 총격전 벌이고 그 막 고속으로 또 추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또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지죠. 공항에 있는 사람도 위험해지고. 그렇죠. 피해 범위가 무한정 확산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그 선수촌에서만 있으면 고안에서 피해 범위를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거고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다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딱 봉쇄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것들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일단은 차를 얘를 갖다 주고 1층 앞에다 딱 세우면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옥상 뒤에다가 한 명을 배치하자. 장봉을 들고 있다가 이 범인의 뒤통수를 내리치자. 그럼 기절할 거 아니냐. 그때 딱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기만 들었을 땐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형사는 그 형사팀 중에 전국 검도대회 챔피언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냥 정확히 후려칠. 검도 5단 넘고 막 검도 전국 대회 챔피언이 있어. 경찰 검도대. 형님, 평소에 말이에요. 여러분 검도 이상 저는 이제 검도 7단 되시는 사부님한테 경찰대학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검도의 거의 1인자. 그분은 맨날 하는 말이 야, 나 정도 되면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여기다 기를 빡 주면 이게 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이랑 해서 기를 넣어갖고 딱 이거 하면 빡빡하게 해갖고 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풀 이런 것도 뭐 기를 빡 넣으면 칼이랑 똑같대 그게. 해볼래? 근데 그분은 워낙 지금 칼이 안 보였어요. 나 이제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도 그냥 서서 맞아. 칼이 안 보이는데 한번 해볼래? 내 신문지 말하고 한번 해볼래? 또 개 맞듯이 맞거든요. 예, 사부님,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검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형님 신문지 말아가도 할 수 있는 분이 형님이 한 방 딱 때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경찰 봉으로. 자신 경찰봉 있었겠죠. 중에 장봉이 있어요. 시위 진압할 때 쓰는 장봉. 그런 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플라스틱이에요? 그것도 맞으면 되게 아파요. 개그할 땐 그 고무로 된 걸로 쓰거든요. 많이 맞았죠. 그걸 많이 맞으셨어요? 이렇게 장난칠 때나 여자를 때려? 아니 뭐 꽁탈 때는 꽁탈 이제 때 맞고 쓰러지고 그래야 웃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진짜 플라스틱으로 되게 아프죠. 자신이 있었어. 근데 이게 잘 안 됐나요? 형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동안 자랑한 게 있잖아. 후배들한테 가우다시 잡은 거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죠?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심의가 없으니까. 심의가 없어. 가오를 잡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럼 그래 합시다. 거기다 이제 그 검도 유단자를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제 한 발 한 발 내려오는데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 아까부터 저기 형사반장님이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얹고 이순신 장군 마냥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굳건하게. 처음부터 싸웠잖아요. 또 약간 또 말싸움했고. 말싸움. 그러니까 범인이 내려오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당신 절로 가라고
거기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절로 가라고. 안 그러면 인질을 찌르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물러나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 형사반장님이 아까부터 이제 열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인질 찌른다. 너 절로 안 비키면 찔러. 그랬더니 그 형사반장이 뭐라고 했냐면 찔러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도 정말 참. 그래서 제가 감정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흥분해서 이성이 좀 경찰도 사람이니까 찔러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자기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댔는데 찔러 이렇게 하면 남자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그 식당 주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 후배 중에 그 헬스를 하도 많이 해갖고 등치가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하셨나요, 그분? 얼마 전에 했어요. 아쉽네요. 네. 이렇게 이 사신 방송, 이렇게 이제 헬스 트레이너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그 신촌에 가서 홍대 뒷골목에 가서 소주집에서 소주를 이제 거나하게 마셨는데 사실 이 친구는 등치만 커지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유니 씨는 좀 술 좀 하죠. 네, 좀 못 먹는 남자를 좋아해요. 저를 집에 잘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사이 좋은지 지금 어떻게 와이프랑 어떤지. 갔다 온 사람은 별로고. 네. 조건이 그래서,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술을 못 먹는데. 술을 마셨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밖에 나왔더니 그 여자친구만 얼큰하게 취하고 얘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제 뒷골목 이렇게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유도 선수 같은 애들 떡대 4명이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촌 뒷골목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이렇게 서로 교차되다가 어깨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턱 어깨가 부딪혔어. 이 그 유도 선수 같은 애 4명하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여성분, 그다음에 우리 슈왈츠제네거 같은 우리 후배 동생 누가 뒤돌아봤을까요? 어깨가 딱 부딪히고 나서 떡대들, 헬스 트레이너, 보통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게 생긴 여자분이랑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은 제가 고개 숙이고 지나가요. 근데 조그맣고 이런 분들이 저를 팍 치면은 뭐야 이러고 돌아보는 게 사람의 심리죠. 약자한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절로 저도 본능이죠. 본능. 근데 이 유도 선수 같은 떡대 애들이 돌아본 게 아니고 이 여자분이 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술김에 또 약간 화가 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평소에 이 그 여성분은 우리 오빠를 영웅시했어요. 우리 오빠가 근육도 있고 등치가 크니까 경찰 아니에요. 경찰 아니었고 그 헬스 트레이너 같은 그 친구 우리 오빠가 근육도 크고 이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싸움은 다 이긴다. 싸움 짱이다. 평상시에 이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왠지 우리 오빠를 멋있게 생각하고 왠지 뒤가 두려워지는 얘기네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여성분이 술도 이만큼 됐겠다. 딱 뒤돌아보더니 그 남자들한테 야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딱 소리를 지릅니다. 어떡해요. 이 남자들이 쑥 뒤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야 사람 쳤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그 애게 뭐 한 그 동기 저희 MBC 동기. 근데 이거는 한 명이 아니고 또 4명이었어요. 거기다 유도 선수 같은 떡대들. 떡대. 해걸음 으슥한 뒷골목에서. 그래서 아니 이건 뭐야 X 같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나 이렇게 여자애가 남자애들이 막 째려보니까 어쭈? 꼬나봐? 교수님이 꼬나. 야, 너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오빠 붙어 이렇게 된 거예요. 붙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생은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해요? 자기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저쪽 애들도 만만치가 않고 4명이잖아. 4명 어떡해요. 그리고 이게 대로도 아니고 뒷골목에 내가 두드러 맞으면 누가 와서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교수님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그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 여자애는 오빠 붙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술이 취해갖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이씨 뭐야 그래서 쓱 다가오고 있어요. 주워 팰라고. 맞아 죽게 생겼죠?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 상황에서. 남자친구 한 잔도 안 마셨잖아요. 멀쩡하긴 하네요. 사과했겠죠. 그러면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비굴하지만 사과한다. 2번 여자친구를 놓고 도망친다.
3번 여자친구를 끌고 도망친다. 네. 4번 싸워서 개 맞는다. 1번 저 같으면 사과했을 것 같아요. 사과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내 여자친구한테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실망을 하겠죠. 오빠가 그런 비굴한 모습 보이면 이제 헤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네. 오빠를 이제 영웅으로 생각했는데 슈퍼맨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겁쟁이처럼 이제 헤어져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단 만약에 엄청 맞잖아요. 그래도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실망했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끌고 도망가거나 놓고 도망가면은 놓고 도망가도 헤어지고 아니면 끌고 도망가도 실망스럽고. 놓고 도망가면 뭐야? 이거는 완전 그쵸 끝이죠. 정말. 완전 끝이지. 끝이죠. 정말 비겁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도 이게 결과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 지 혼자 도망가갖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엄마는 애들 데리고 막 나왔는데 지 혼자 제일 먼저 도망가. 본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혼했어. 근데 제가 예전에 고깃집 삼겹살집에서 남자친구랑 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뒤에 남자분들이 막 의자를 굉장히 세게 막 취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막 몇 번 되게 세게 부딪혀서 제가 살짝 쳐다봤었어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제 왕년에 좀 싸움 좀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상태였는데 딱 그분들을 이렇게 부딪히고 제가 좀 심하게 다쳤거든요. 막 이렇게 아픈데도 그분은 사과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제가 딱 쳐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확상하잖아. 정말 이건 뭐지?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확 일어나서 이게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더니 이제 저희가 그쵸. 자리를 옮겼어요. 굉장히 이거 실망스럽. 그 남자가 헤어졌죠? 헤어진 건 아닌데 이제 좀 전화 좀 안 받고 고기 먹으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안 만나잖아. 지금 없죠. 그러니까 헤어진 거잖아. 결혼했어요. 친구가 결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남자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네. 여자친구가 막 오빠 붙어 하는데 그 뒤로 살짝 여자친구 뒤로 와가지고 그 상대방들한테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손짓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헷가닥 됐다. 약간 좀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손을 돌리면서 수신호를 계속 보내. 그래서 이렇게 네. 술을 먹어가지고 헷가닥 됐다라고 수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그 상대방이 알아먹은 거예요. 딱 봐도 너무 취했잖아. 네. 아유 작작 먹어 이년아 이렇게 하고 하더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야 어디가 야 겁나 붙어 막 이렇게 하는 걸 막 질질 끌고 이제 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보내놓고 저를 만나서 형 붙어서 싸워서 맞는 것도 내가 맞는 건데 붙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 지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결정해야지. 근데 왜 지가 결정하냐고 붙을지 말지를. 그래서 저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 이 사건에서도 내 목숨이 아니고 남의 목숨인데 찔릴지 말지를 이게. 형사가 결정해야 돼? 인질이 결정해야 돼? 당연히 인질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당연하죠. 근데 왜 형사가 찔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욱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조금씩 좀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려고 문을 딱 열라고 하는 순간 원래 이제 계획된 대로 뒤에 숨어있던 형사가 장봉으로 내리쳤어요. 범인 머리를.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쳤어요? 아니면 빗나갔어요? 확 내리쳤어. 그럼 근데 범인이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본능적으로 뭐가 훅 날라오니까 싹 피했는데 인질의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한테 칼을 날린 게 아니고 인질의 목에다가 칼을 팍 찌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날라오니까. 놀라서 그냥. 놀라서. 어머. 근데 정확히 목에 딱 들어갔어요. 칼이.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형사들 쫓아와서 막 밟고 이 자식 막 하면서 이제 막 하여튼 밟았어. 이렇게 검거했다기보다는 개밟듯이 밟았어 막. 인질은 어떻게 됐죠? 현장에서 즉사했어. 야. 그 당시 영상을 보면 막 옆에 놀래가지고 막 그 종업원들 옆에 와 있던 소리 지르고 딸내미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현장에 즉사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참 옛날 얘기고 당시에 이제 형사분들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 실패하는 쪽으로 갔고 또 특공대가 투입되더라도 인질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안전하게 영화에서 보듯이 딱딱 제압이 잘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화 기법이나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자동차를 달라고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같았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감정을 추스려서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 지금처럼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것도 이런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네. 물리적 진압은 변수를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뚫고 들어가도 뭐 겁나는 특공대나 형사한테 덤비겠어 만만한 인질을 찌르겠어요. 인질이죠. 인질을 찌르죠. 그 많은 경우에 인질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찔러 한 그분은 또 어떻게 된지 좀 궁금하네요. 그분 이 형사계 전체가 중징계를 먹고 그렇죠. 파서 전배라고 이제 본인이 근무하는 데서 딴 데로 보내버려. 멀리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유배 보내듯이. 그렇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 형사계가 네. 거의 해체가 됐어요. 전부 다 중징계를 먹고 해체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찰청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네. 교육 같은 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모르니까 이렇게 대응한 거니까. 그렇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일인데 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잘 아느냐 모르냐가 네.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걸 황세영 교수님께 또 배우고 있죠. 그리고 뭐 경찰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네. 정도의 차이지 이런 갈등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형사분처럼 우리는 대응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네. 이 대전 식당 인질 사건, 네, 감정적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협상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인생은 협상이다 황세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